벌써 11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10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11월 1일은 1, 2만 배일과 대안이 겹치는 최고의 행운의 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행운이 겹치고 있는데요. 1, 2만 배일은 한 톨의 벼가 만 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행운의 날인데요. 이날 내가 시작한 것들이 다음날 바로 성과가 나온다 라는 것보다는 이날 내가 뿌렸던 작은 씨앗들,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단 일단 작은 베이비 스텝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이라는 거는 만사가 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날이죠. 1, 2만 배일과 대안 모두 특징으로 하는 테마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종료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행운의 포인트가 놓입니다. 축하하는 것, 그리고 이사, 그리고 관계회복, 고백 스타트, 결혼 연애 시작 개업, SNS 계정 오픈, 통장 개설, 복권 구입, 새로운 도전, 배움의 시작, 투자에 관한 것들, 자기 개발에 또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이 따르고요. 쇼핑, 이직을 위한 활동 개시, 새로운 지갑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새로운 의류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모두 행운의 액션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 2만 배일과 대안의 날이 나왔다라고 하는 날짜에는 액션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2만 배일과 이 대안의 날 이외에도 이제 곧 소개해드릴 호랑이의 날도 같은 테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포인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재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가 아닌 시작을 하는 행동에 큰 행운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작의 날, 행운의 날에는 NG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린다거나 대출을 한다라는 거는 주의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금전적인 투자,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돈을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서 돈을 빌린다거나 결핍의 마음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로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린다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빌리는 게 좋지 않다고 하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풍요의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것만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만 아니라면 대출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1월 4일은 1, 2만 배일입니다. 1, 2만 배일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새로운 시작에 큰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은 천사의 날과 갑자의 날, 대안까지 들어오는 3콤보의 최고의 행운데이입니다. 제가 별표 5개를 이렇게 체크해놨는데요. 요일을 보니까 월요일이에요. 우리 월요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날은 정말 최고의 행운데이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천사의 날이라는 건 모든 행동을 용서하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들 모두 허용되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재회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재회 상대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틀어졌던 관계에 놓이신 분들은 천사의 날에 한번 용기 있게 대화를 신청해 보거나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여러분들이 움직인 행동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날이 시작의 계기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날 우리가 움직였던 아주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게 되면서 나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던가 이런 테마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들 모두 행운으로 연결될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로 연애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행동에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하시는 분들 이날 프로포즈 해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우리 럭키님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액션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갑자의 날이란 60일 주기로 찾아오는데요. 이것도 같은 테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 운을 크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인연 운에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의 날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테마에서 한번 용기 내서 시작하신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인연 운 부분에서 좋다
좋다라고 하니 연애에서도 좋은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은 아까 설명드렸죠. 만사가 길한 날이다. 모든 게 허용되고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인연운에도 좋고 시작운에도 좋은 그런 날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1월 8일은 황소자리 만월입니다. 황소자리는 지난번 정갈자리에 이어서 금전운을 또 테마로 하는 별자리로도 알려져 있어요. 황소자리는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돈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날 또 만월이기 때문에 풍요의 마인드를 갖추기에는 베스트인 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요 마인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문을 작성하면 또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 마인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부수입을 벌 수 없을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 생각들, 결핍의 마음들을 황소자리 만월에 손에서 내려놓고 정화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교체하는 소원문을 작성하시면 또 최고의 금전운을 받을 수 있겠죠. 이날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황소자리 만월이 또 어느 하우스랑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추가되는 테마는 있겠지만 황소자리 자체가 금전운의 파워를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원을 포커스 맞춰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만월이 월식이랑 겹치기 때문에 파워가 강력해요. 여러분들 이날은 꼭 문워크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9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자리 만월의 금전운을 최대로 부여받았는데 다음날 호랑이의 날까지 이어져요. 호랑이의 날도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날은 천리의 길을 갔다가 천리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 라고 해서 쇼핑을 하든 투자를 하든 돈을 쓰는 것들은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식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개설하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 있잖아요. 복권 구매 같은 모든 이 금전에 관련된 테마에서 행운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행운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천리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시작, 새로운 시작에도 큰 행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은 기사의 날입니다. 1년에 6번밖에 없는 행운데이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날보다 이 기사의 날이 금전운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뱀의 날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사의 날도 기본적으로 뱀의 날이거든요. 이 뱀의 날엔 연애나 사랑이나 결혼은 크게 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뱀이 들어가는 날에는요. 연애랑 사랑에 대해서 좀 질투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은 일림만배일입니다. 11월 17일도 일림만배일이고요. 11월 21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금전운이 좋은 호랑이의 날이고요. 여행을 가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날에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호랑이의 날, 1, 2만배일, 천사의 날, 대안 이 모든 행운데이에 공통된 NG사항은 대출 돈 빌리는 것도 NG지만 싸우거나 실언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언쟁을 했다. 안 좋은 감정들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실언을 하는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표를 5개 붙였는데요. 11월 7일에 이어서 11월 24일도 엄청난 개운데이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뱀의 날이기 때문에 금전운은 최상이겠고요. 연애나 고백 같은 이런 결혼 부분은 좀 신중한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대안의 날은 만사가 길한 날로 알려져 있죠. 새로운 시작에 운기를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사수자리 신월까지 겹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에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달님으로부터도 행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공부, 부업, 그리고 여행, 해외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직 모든 활동에 온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수자리는 국제, 해외를 상징하는 또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꼭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여행 계획을 미리 세워본다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너무 좋은 럭키 액션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끌어당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에 나가서 자국민을 만났다, 운명의 파트너를 만났다도 괜찮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나가서 외국인 남자친구를 끌어당겼다, 이런 것도 개운 액션 그리고 행운의 소원문으로 작성하시기에는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수자리 신월은 긍정적인 파워가 넘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8일은 1, 2만 베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도 1, 2만 베일이에요.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날. 그리고 여러분, 불성취의 날을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불성취의 날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 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애, 결혼, 계약, 새로운 도전, 계점 이전 쇼핑, 새로운 걸 장만하는 거, 소원 올리는 거 모두 NG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1, 2만 베일, 호랑이의 날의 그런 개운 액션들이 이 날은 통하지 않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불성취의 날,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11월 5일, 13일, 21일, 28일까지 총 4일의 불성취 날이 겹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날짜에 11월 5일은 없고요. 11월 13일과 행운데이가 겹치는 날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여기 행운데이랑 겹치네요. 이 부분 잠깐 체크할게요. 11월 21일은 불성취의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1, 2만 베일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날도 불성취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캘린더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한 이유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호랑이의 날과 1, 2만 베일은 행운데이잖아요. 그런데 불성취의 날이 들어가면서 겹치면서 플러스였던 기운에 마이너스 운기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에너지적으로는 0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28일도 플러스의 기운이었는데 불성취의 날인 마이너스 기운이 들어오면서 0의 기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까지 불길한 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가 갖고 있는 큰 행운이 이 마이너스 운을 덮어주기 때문에 1, 2만 베일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21일과 28일은요. 어쨌든 아무리 행운데이가 덮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불성취의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은 좀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날로 약속을 좀 잡고 다른 날로 계획을 좀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이날 반드시 해야 된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포인트입니다. 미나상 여러분,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11월 5일과 11월 13일은 운기를 덮어주는 날이 없어요. 행운데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캘린더에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11월 5일과 11월 13일은 사람을 만날 때도 신중하자, 데이트도 좀 다른 날로 변경하자, 좀 의식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이나 이별을 할 때는 좋다라고 하네요. 종료를 하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행운데이에 의식하면 좋은 행동, 마인드셋 이야기를 잠깐 공유하고 갈게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의 기분 상태가 그 소원 성취에 힘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문워크를 작성했어도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끌어당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소원 성취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이루려고 할 때는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행운데이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는 것.
종료는 다른 날짜에 최대한 해주시고요. 행운데이에는 시작할 수 있는 테마를 집중해서 실행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큰 행동이 어렵다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포인트는 새로운 계획이죠.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1년 후의 내 모습, 3년 후의 내 모습, 5년 후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미지하면 나중에 진짜 그대로 현실화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행운데이에 이런 걸 의식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넌 잘하고 있어.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예뻐. 사랑받는 게 당연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것들은 이 날에는 최대한 피해주세요. 다른 날에도 이런 건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넌 잘하고 있어.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꼭 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존에 하던 일들 중에 몇 가지는 덜어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고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나의 공간 안에 들이려고 할 때 놓을 곳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정리정돈을 해야 하고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도 들어오고 새로운 물건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운기도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요, 소원 성취의 거의 근본을 나타내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감사의 마음이 결여되면 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갖고 있다면 소원 성취는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또 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계속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나의 마음가짐도 되게 겸허해짐과 동시에 사람들한테 좀 더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운데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뿌린 작은 씨앗들, 나의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더 큰 우주 레벨의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낭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건 NG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쓰고,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재고를 한번 해보고 돈을 쓰고, 이런 게 금전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만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부나 후원 같은 긍정적인 지출도 행운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행운데이에 의식하면 좋은 행동, 마인드셋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나에게 복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받는 그런 운의 크기도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이런 타이밍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보통 크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로 큰 행운을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